자,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집 사주는 집누나입니다. 요즘 한국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한테도 이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뭐 취득할 때 송금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만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안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베트남 취득에 대한 자격 조건과 이제 송금에 대한 한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법이나 어떤 탈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으신 한 모든 분들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득 송금 금액 한도에 대해서도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네, 자, 취득 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시기 전에 외환 거래가 가능한 은행에 가셔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서류들을 다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2부, 그다음에 신고인의 실명 확인 증표 사본, 그다음 매매 거래 계약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을 받으시거나 또는 전매 거래를 하실 경우에 보통 그 매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또는 매도인과 거래를 했던 그 매도인 계약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도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이런 것들은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 계약상에 표기가 되면 이제 문제가 없으십니다. 또 부동산 감정 평가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제 전문 감정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감정 기관의 이제 평가서를 대체하실 수가 있겠는데 베트남은 아직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거래하시는 부동산에서 이제 감정 시세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 납세 증명서 한 부,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 부동산 담보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뭐 담보 대출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담보 대출 서류 관련해서는 아직 현지에서는 외국인 담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해외 부동산 신고를 하실 때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절차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전 신고, 그 다음에 취득 신고, 마지막엔 사후 신고는 이제 처분 신고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사전 신고는 이제 부동산 취득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 매도자와의 가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분양 계약을 했을 때 분양 청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 만불 미만의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은행 가셔서 또 외환 거래가 가능한 은행에 가셔서 신고서만 신청을 하시고 특별한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전 신고를 하시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경우에 이제 취득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까 이제 안내를 드렸던 그런 관련 서류들을 다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이드하는 필요한 서류들 맞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일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쪽에 요청하실 수 있는 서류들은 부동산에 요청을 하셔서 다 전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취득 보고서를 은행 쪽에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은행 쪽에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한 은행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계약서, 그다음에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은행 쪽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득 신고를 하시고 나면 이제 매 2년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유 신청서, 보유 사실 입증 신청서를 또 은행 쪽에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내 별도의 취득세는 없습니다. 네, 해외 자산의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되신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외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시고 그에 맞는 이제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소득세액은 임대 가격의 10%입니다. 보통은 이 소득세를 임차인 쪽에서 임대 금액에 별도로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내 임대료와 상관없이 추가 비용으로 받으셔서 납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임대소득액도 매도 처분하셨을 때 다시 재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처분하셨을 때 이제 현지에서 거래에 대한 거래세 또는 양도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베트남에선 2%의 양도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했을 때 이중적으로 세금이 납부되지 않느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처분을 할 때 국세청에서 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금액에서 베트남에서 지불했던 금액을 세공제 형식으로 제하고 나머지 세금으로 지불을 하시게끔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취득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이 강해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세를 해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국세청과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합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명의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거주 목적의 주택은 해외에서 취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하실 때 이제 정식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제한 없이 송금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때 다만 송금을 하실 때 본인의 명의 또는 본인이 매도라고자 하는 매도인,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매도인의 명의로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을 송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어떻게 송금을 해야 되는지 그 송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취득 신고하시고 송금하실 때 뭔가 이 내용만으로 좀 부족하다, 조금 막막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그 외환 거래를 진행하는 은행권에서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한 거래 은행을 통해서 순서 절차에 맞게 하나씩 또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마이홈410 카톡이나 블로그 카페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